지남쌤 이야기 성경.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창세기 41장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남쌤이에요. 오늘은 빠바밤밤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거든요. 너무 재밌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은 지 만 2년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꿈을 꾸었죠. 꿈속에서 파라오는 나일강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강에서 멋지게 생기고 살도 통통하게 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왔어요. 강가로 올라온 암소들은 풀을 맛있게 뜯어먹었죠. 잠시 후 다시 7마리의 암소가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 암소들은 아주 끔찍하고 빼짝 마른 암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끔찍하게 생긴 암소들이 먼저 나온 멋진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파라오는 깜짝 놀라 자다가 벌떡 일어났죠. 좀 뒤척이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꿈을 꾸었죠. 이번에는 곡식줄기 7개가 보였어요.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열매가 가득 달린 줄기는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었어요. 이어서 또 다른 곡식줄기 7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뜨거운 바람에 마르고 알갱이가 없는 쭉정이들만 달린 이삭이었죠. 그런데 그 마른 곡식줄기가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곡식줄기를 다 삼켜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파라오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어요. 이상한 꿈을 연달아 꾸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꿈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파라오의 꿈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빠밤! 술을 책임지는 신하가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는데 말이죠. 그는 파라오에게 왕이시여,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이제야 생각이 납니다. 왕께서 저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빵을 책임지는 신하와 제가 같은 날 각각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함께 갇혀있던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의 해석대로 저는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빵을 책임지는 신하는 죽었습니다. 파라오는 그 청년을 당장 데리고 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파라오의 종들은 급히 감옥으로 가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그리고 파라오 앞으로 데리고 갔죠.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내가 아주 이상한 꿈을 하나 꾸었다. 그러나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꿈을 잘 푼다고 해서 불렀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 2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과연 요셉은 꿈 이야기를 풀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뜻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어요.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왕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통통한 7마리 암소는 7년의 풍년을 뜻합니다. 뒤따라 나온 뼈가 앙상한 7마리 암소는 7년 동안의 흉년을 말하죠. 즉 7년 동안의 풍년이 온 뒤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 흉년은 너무나 심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심하게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꿈도 같은 뜻입니다. 7개의 통통한 이삭은 7년의 풍년을, 7개의 쭉정이는
7년에 흉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같은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십시오. 명철하고 지혜로운 책임자를 세우셔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7년의 풍년 동안 창고에 곡식을 잘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7년 동안 가뭄이 들어도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의 말에 파라오와 모든 신하들은 감탄을 했어요.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말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소? 또 요셉에게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너를 지혜롭고 똑똑하게 하셨구나.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에 총리로 세운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제 나를 빼면 이집트에서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성경이 했던 말이 딱 맞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고 있었죠. 우리 눈에는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마치 망한 것 같이 보였는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리지 않았으면 이집트에도 오지 못했을 거고 왕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파라오에게 소개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2년 동안 술 맡은 신하가 있지 않았으면 격변하는 세력 다툼에 살아남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셈족이 이집트를 정복하는 격변기였거든요. 요셉도 셈족이었기 때문에 파라오는 요셉에게 더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랍죠? 이렇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파라오는 그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었고 멋진 옷과 금목걸이를 걸어준 후 좋은 병거에 태워 마차를 타고 가는 요셉을 본 모든 백성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게 하였어요. 요셉은 제사장의 딸과도 결혼을 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2 아들도 낳았어요. 또 온 나라를 두루 살폈어요. 그는 가뭄을 대비해서 도시에 큰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해 두었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 가뭄의 때가 왔고 온 세상에 기근이 뒤덮였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왔죠. 두구두구두구,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헤어지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형통이다. 형통은 술술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운 일은 때로 지름길이다. 요셉이 말해주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자. 비록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이 3가지는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